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GPT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프롬프트 핵심 5가지와 괜찮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I 정석의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챗GPT로 블로그 주제부터 글 쓰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수많은 주제 중에서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블로그를 왜 하는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일상을 기록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돈을 벌고 싶은 분들도 있고,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블로그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그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마저 어려우시겠죠? 이럴 경우에는 GPT한테 물어보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GPT 화면으로 왔는데요. 블로그 주제를 빠르게 정하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유료 요금제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프롬프트 창에 나는 블로그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목적을 잘 모르겠어. 블로그를 하는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솔직하게 GPT한테 명령을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총 6가지를 크게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전문성 확립과 개인 브랜딩, 두 번째는 지식의 정리와 성장의 기회, 세 번째는 수익의 창출, 네 번째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다섯 번째는 자기 표현과 여가 활동, 여섯 번째는 정보 공유의 목적, 이렇게 추천해 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각 해당하는 거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대체적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저는 6번째로 할게요. 정보 공유와 독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그럼 GPT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정보 공유와 독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해. 관련 블로그 주제들을 20가지만 추천해 줄래? 라고 하면은 이렇게 20가지 주제를 추천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원하는 주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주제 20가지를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또 IT 산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최신 IT 트렌드?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로그 주제는 IT 트렌드에 관련된 블로그 글들이 어떤 글들이 있는지 GPT한테 기획을 해달라고 해야겠죠. IT 트렌드와 관련된 블로그 글 주제 20개만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주제가 딱딱하고 대학교 전공서적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를 좀 바꿔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정보성 제목과 후킹 문구를 섞어서 주제를 다시 추천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확실히 제목이 다르죠. 이전에 있었던 제목은 딱딱하고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 제목인데 지금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정보성 제목과 킥 문구를 섞어서 주제를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훨씬 더 제목이 괜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번 AR과 VR 뭐가 다른데? 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 주제도 정했고 어떤 글을 써야 할지도 정했습니다. 이제 GPT한테 글을 써달라고 해볼 건데요. 아마 처음 GP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명령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PT에게 명령을 하기 전에 프롬프트 기본에 대해 먼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SNS에 수많은 프롬프트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의미하는 건 되게 다 비슷합니다.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GPT에게 명령을 잘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것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할 설정, 두 번째는 작업 정의, 세 번째는 응답 형태, 네 번째는 톤과 말투, 마지막 5번째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역할 설정은 AI가 특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답변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GPT 너는 블로그 원고 전문가야 라든지 블로거로서 글을 한번 써봐 이런 것처럼 GPT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도 GPT는 자신이 블로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줍니다. 두 번째는 작업 정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AI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주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GPT가 블로거로서 어떤 작업을 해주길 바랄까요? 바로 블로그 글 작성이죠. 이처럼 AI에게
GPT에게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해줘야 그에 맞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 형태인데요. 이거는 GPT가 답변을 출력할 때 어떤 형태로 나와야 하는지 지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표가 될 수도 있고요, 요약본이 될 수도 있고요, 리스트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과 말투입니다. 블로그 글을 쓴다고 하면 사람마다 쓰는 스타일은 각각 다릅니다. 10대 남학생이 쓰는 말투랑 20대 여대생이 쓰는 말투랑 30대 직장인이 쓰는 말투랑 40대 과장님이 쓰는 말투랑 50대 부장님이 쓰는 말투는 서로 다를 확률이 높죠. 만약 블로그 글이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길 원한다면 전문가처럼 작성해달라고 얘기하면 되고, 대학생이 일기장에 쓰는 것처럼 작성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써달라고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프레임워크 활용입니다. 이거는 질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PAG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태스크와 액션, 골 모두 들어가게 질문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합니다. 항공권 싸게 사는 팁에 대한 블로그 글 초안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명령은 PAG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스크는 블로그 글쓰기가 되고, 액션은 항공권 싸게 사는 팁에 대한 블로그 글 초안을 만들어주세요가 되고,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지금까지 GPT에게 명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적용해서 바로 GPT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할 설정을 해줘야겠죠. 저는 GPT한테 30년 경력의 고인물, 블로그 글쓰기 전문가야 라는 역할을 부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정의를 해야겠죠. 이 고인물 전문가께서 해야 될 일이 뭐였죠? 바로 블로그 글 초안을 만드는 겁니다. 초안을 어떤 응답 형태로 뽑아야 할지 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요약된 걸로 뽑을 건지, 아니면 논리적인 설명문 형식으로 뽑을 건지, 아니면 시의 형태로 뽑을 건지, 글의 종류마다 다르겠죠. 일단 주제가 AR과 VR의 차이점에 대한 글이니까 하나하나 개념을 설명해주는 부어체 형태가 친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과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30대 직장인이 친근한 톤으로 입문자에게 설명하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적용해서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30년 경력의 고인물, 블로그 쓰기 전문가야. AR과 VR 뭐가 다른데? 대한 주제로 블로그 초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30대 직장인이 친근한 톤으로 입문자에게 설명하는 느낌으로 써줘가 되겠죠. 이제 이 프롬프트를 하겠습니다. 글을 다 써줬습니다. 제목과 그리고 인트로도 써줬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인 AR과 VR 이게 도대체 뭔지 각각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어떤 기기로 체험을 하는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끝까지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데 상당히 글을 괜찮게 써줍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해주고, 다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블로그 에디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글을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프롬프트는 이 부분이었는데 GPT한테 명령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명령을 하고 싶다면 아래에 조건들을 추가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난 다음 형태소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대출, 수익, 100%, 상업성 키워드나 처음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등 유해 키워드를 저도 모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런 키워드가 블로그 글에 포함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걸 적용한다면 아래처럼 조건을 달아서 명령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친근한 톤으로 입문자에게 설명한 느낌으로 써줘 까지 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글을 써야 된다 하고 이제 조건에 대해서 붙여주는 거죠. 이런 키워드를 쓰지 말고 꼭 써야 한다면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써 라고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길이에 대한 부분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원하시는 길이에 맞게 1000자면 1000자, 1200자면 1200자 이상으로 써달라고 길이 관련된 부분도 조건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하면 되게 좋은데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발행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다가 태그 편집란에 태그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AR, VR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해시태그를 뽑아달라고 그러면은 발행하기를 누를 때 자동으로 해시태그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도 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도 같이 출력을 해가지고 작성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조건들을 기반으로 다시 글을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글자 수를 1000자 이상으로 적다 보니까 보면은 이전보다 좀 더 개념들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해시태그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조건들을 달아서 명령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키워드들이 금지 키워드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무료로 황태소 키워드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챗GPT로 블로그 주제를 정하고 블로그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블로그뿐만 아니라 AI 관련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릴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